모 직후에 유류분 청구한 딸이 있었어요. 성도 바꾸고. 딸이 바꾸고. 열받아서. 네. 우리 김영애 결혼하기 씨는 전에. 결혼 직후? 아니면 재혼 내지는. 재혼 직후에. 여자가 바뀌면서 중요한 것 같고. 그날 사업이 망해서 부도나고 쫄딱 망하니까 아유 이거라도 좀 건져야겠다 그러고서는 딱 사업. 성인 아나운서. 성조만요. 성서를. 아빠 저도 이제 아들이 됐어요. 저도 주세요 했을 것 같아요. 아들만 준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아들이 좋았어요? 이제 나도 아들이에요, 아빠. 대단하네요. 아버지 장례식. 사망, 아버지의 사망. 예, 바로 아버지가 이게 생전에 오빠들한테만 모든 재산을 줬습니다. 뭐 집 사라고 돈 주고. 그래서 딸이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직후에 바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합니다. 오빠들이 3명인데 이게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다고 재판을 했는데 1년 이상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4천만 원 정도의 강제 조정이 됐는데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딸의 주장이 그거예요. 우리 오빠들이 공모해서 아빠를 죽였다. 엄마가 나를 학대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다 나오면서 뭐 그걸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송 때문에 풍비박산이 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비 청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알아볼까요? 자, 아버지가 기부한 재산이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줬는데 왜 또 달라 그래? 이미 줬다. 아버지가 기부를 다 했다. 한석 씨 같으면 주겠어? 내가 줬는데 안 주지. 네,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된다. 기부했는데. 네네. 굉장히 유명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기업을 설립해서 큰 부자가 된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주식 56만 주를 비롯해서 그 전체 재산 중에 일부를 이제 기부해서 사회복지재단 법인을 만들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네네. 또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여기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거예요. 아니, 나 법이 보장한 유류분 침해당했다. 그래서 이 재단을 상대로 해서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주식 37만여 주 그리고 배당금 6억 4천만 원을 돌려받게 됐거든요. 자신이 생전에 노력해서 번 돈이지만 상속 관련해서는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부모님 살아생전에 유류분 청구 된다, 안 된다? 돌아가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도 되지 않을까요? 이왕 뭐 돌아가실 때 되는 거니까 네. 살아생전에 되면 좋다. 어차피 권리를 보호해주는 측면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아니 돌아가셔도 되는데 살아계실 때는 더 잘 돼야지. 자, 근데 왜 안 되죠? 근데 유류분이라는 게 돌아가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걸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야 이걸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정답은요? 맞습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유류분 자체가 성립할 때가 상속이 개시됐을 때, 상속 개시는 언제 되냐? 사망했을 때거든요. 그때 청구가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전에 뭐 오빠라든지 장남이라든지 돈을 좀 많이 줬을 때 상담으로 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주면 빨리 돌아가시기를. 돌아가셔야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니까 그런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증여를 했어요. 동생하고 형하고 똑같이 땅을 줬는데 형의 땅만 폭등했어요. 유류분 청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안 된다가 된다. 돼요? 아버지가 네. 그거 증여했을 때 거기 형 준 그 땅이 오를 거를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 일부러. 요거는 오르고 쟤는 안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아들이 팔아먹었으면 어떡할 거냔 말이야. 증여받고. 안 돼. 증여받고 팔아먹었으면 안 되는 거지. 이미 다 챙겨놨으니까. 내가 이미 줬기 때문에 낙장 불입입니다. 낙장불입. 과연 법의 판단은요? 네, 이런 경우 청구 대상이 됩니다. 됩니다.
네, 됩니다. 자, 왜냐하면 생전에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유류분 계산할 때는 뭐 상속받은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 평가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생전에 증여한 시점으로 계산을 해서 그냥 계산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시가가 오르든 내리든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우리 법원은 사망 시점, 그러니까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시점에서는 가치 차이가 없거나 또는 적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한쪽이 확 올라가면 그 오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유류분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팔아먹겠다. 많이 올라서 팔아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 팔아먹었어도 동생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